네, 한 주간의 이슈 알차게 정리해서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. 위클리 핫 이슈. 미디어 제주의 김은혜 기자와 함께 한 주간의 따끈따끈한 이슈 짚어드립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일주일이 빠르네요. 어느새 그러게요. 4월입니다. 네, 네. 어떻게 4월 시작하셨어요? 날씨가 오락가락해서 네. 요즘에는 좀 웬만하면 집에 있으려고 하고 있어요. 그래요. 네. 그래도 오늘 날씨 꽤 괜찮죠? 네, 오늘은 정말 일하고 싶지 않은 아, 그런 그렇죠. 날씨예요. 그런 마음을 붙잡고 우리 또 위클리 핫이슈 우리 또 애청자 여러분에게 또 소식 전해주셔야죠. 네, 오늘 어떤 소식 먼저 얘기 나눌까요? 지난 4월 3일 이제 진행됐던 제73회 제주 4.3 추념식 얘긴데요. 네. 사실 제주 4.3 추념식이 이제 제주에 뭐 매년 열리는 이런 연례 행사라고 볼 수 있는데, 그럼에도 좀 올해 행사에서는 좀 특별한 일들이 여럿 있어서 첫 소식으로 다뤄볼까 합니다. 지난주 토요일이었어요. 비가 오는 관계로 제주 사산 평화공원 안에서 열렸는데 그 제주 사산 평화교육센터 다목적홀에서 추념식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. 어떤 네. 특별한 일들이 있었죠? 우선은 가장 좀 주목할 만한 사안으로 아무래도 김창룡 경찰청장이 추념식 행사에 참석해서 이 제주 4.3 당시의 경찰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사과하는 그런 발언을 한 건데요. 네네. 일단은 국가경찰 총수가 제주 4.3 추념식 자리에 참석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요. 그래서 이런 점에서 좀 의미가 깊다고 볼 수 있겠고요. 또 우선 그 죄송합니다라고 이제 어떤 직접적인 표현의 어떤 사과를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4.3 유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. 하면서 이제 조속한 피해 회복과 치유가 이뤄지길 간절히 기도한다. 이제 이런 말을 김 청장이 밝혔고, 네네. 또 가장 주목할 발언이 경찰은 과거의 아픈 역사를 성찰하고 다시는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각오를 새롭게 하겠다.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. 그래요. 다시는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각오를 새롭게 하겠다라는 그 말 속에 사과의 뜻이 담겼다.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군요. 네, 맞아요. 사실 이번 김 청장의 발언이 또 의미가 있는 이유가 그 앞서서 2019년 네. 2019년 4월 3일 서울 광화문에서 이제 제주 4.3 71주년 추념식 행사가 열렸었는데 네네. 이때 당시에 이제 민감욕 당시 경찰청장이죠. 네네. 전 경찰청장이 참석을 해서 한 표현이 지금 현 그 경찰청장의 표현과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점이에요. 네. 그 당시 민 청장이 그 또 발언을 직접 한 게 아니고 방명록을 통해서 애도의 뜻을 밝혔는데 방명록에 하루빨리 비극적 역사의 상처가 진실에 따라 치유되고 화해와 상생의 희망이 반성에 따라 돋아나기를 기원합니다. 이렇게 적었거든요. 네네. 그러니까 사과보다는 좀 반성이라는 의미로 애도를 좀 표한 거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었고, 네네. 반면에 이번에 김 청장의 발언을 보면 직접적으로 이제 경찰의 잘못이라고 분명히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잘못을 인정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서 네. 상당히 좀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는 표현이다, 내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. 아, 그렇네요. 한 걸음 좀 더 나아갔다.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이 제주 4.3 그날의 진실에 대해서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. 네.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주 4.3을 지칭하는 말로 여러 표현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. 네. 그 제주 4.3 사건, 뭐 제주 4.3 항쟁, 제주 4.3 혁명 등 보는 이의 시각이나 위치에 따라서 불리는 이름들이 참 많은데 네. 요 4.3의 이름도 사실 제대로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. 이것도 네. 어떻게 좀 해석해야 할까요? 사실은 정말 어려운 문제고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문제지만 네.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문제기도 한데요. 이제 5.18 광주 민주화 운동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민주화 운동이라고 현재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익히 불리고 있지만 이렇게 되기까지는 사실은 뭐 광주 폭동이라는 잘못된 이름으로 불렸던 시절도 분명히 있잖아요. 아픈 역사가 있죠. 예, 네. 이게 물론 일부 어떤 단체에선 지금도 그렇게 부르시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민주화 운동으로 자리 잡은 이 5.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경우도 이렇게 이런 사례가 있었고 또 제주 4.3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이제 현재는 정명을 찾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사실 좀 일부 단체에서 지금 제주 4.3을 두고 폭동이라고 이제 광주 사태와 마찬가지로 폭동이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일단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.
4월 2일자로 제주도 내 모 신문사에서 이런 내용을 실은 광고가 하나 게재가 됐더라고요. 그래서 그래요? 네, 어떻게요?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 신문 일면에는 분명히 뭐 4.3의 봄바람이 분다 이런 식으로 좀 희생자분들에 대한 어떤 애도와 4.3에 대한 어떤 평화의 가치 이런 거를 좀 강조하는 그런 거를 일면에서 보도를 해놓고 네. 바로 다음 장 이제 이면으로 넘겨보니까 광고에 제주 4.3 폭동이다. 이렇게 이제 써놓은 광고를 게재를 해놓은 걸 보고 참 유족분들이 이걸 보면 참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실까 또 생각도 들면서 또 언론이 좀 언론답지 못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저도 이제 언론인으로서 굉장히 좀 창피하고 얼굴이 부끄러운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. 그런 또 광고가 있었군요. 어떤 네. 단체에서 광고를 이제 요청을 했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가슴 아팠다라는 우리 또 김은혜 기자의 또 의견이고요. 자, 그래요. 이 4.3에 대해서 그래서 이 정명을 앞두고 참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오가고 정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나 봐요. 어떻게 네. 좀 해야 될까요? 어렵나? 네. 사실은 이제 뭐 많은 분들 제주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4.3이 비단 국가에 의한 희생자, 그러니까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도 있었지만 분명히 이제 무장대의 폭력 또한 존재했었잖아요. 그런 사실이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도 밝혀져 있고 또 가해자 비율만 봐도 이제 진압군이 78.7% 이게 7% 거의 대부분이고 하지만 무장대도 15.7%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아직은 4.3은 어떤 뭐 혁명이라든지 항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정의하기는 좀 이른 시점이 아닐까. 이런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보고 싶고 지금 시점에서 제주 4.3에 가장 어울리는 수식어는 아무래도 제주 4.3 이렇게 현재는 부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전해보고 싶네요. 그래요. 제주 4.3의 아픔은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.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진실이 보다 전국적으로 알려졌을 때 자연스럽게 또 정명도 정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좀 고민해 주시고요. 자, 그러면 다음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. 네, 예. 어떤 소식인가요? 다음 소식도 무거운 소식인데 네. 성희롱 그리고 성추행 이런 좀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이 제주시청 전직 국장 이제 A 씨가 결국에 파면되는 네, 이런 소식이네요. 사건이 있었습니다. 네, 이제 네. 안동우 제주시장이 어제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사실을 밝혔는데요. 제주시청 국장으로 이제 재직 중이던 이 A 씨가 부하 여직원을 좀 상습적으로 추행한 그런 혐의로 구속이 됐었고 네. 이에 따라서 제주도 인사위원회가 지난 3월 30일자로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서 파면을 의결하는 결정을 제주도에 전했다고 해요. 네네. 다만 이제 A씨는 관련해서 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. 그래서 오는 23일 관련해서 첫 공판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재판 진행상을 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. 그렇네요. 이 고위직 공무원이 성희롱 등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면서 파면 처리된 사례, 뭐 재판 내용도 우리가 살펴봐야겠지만 네. 다시는 또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함께 네. 이루어져야 하잖아요. 그렇죠. 관련해서 안동우 시장이 밝힌 내용이 있나요? 일단 안동우 시장이 어제 기자회견 자리에서 앞으로 직장 내 성 관련 사건 발생 시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네네. 뭐 이를 위해서 직장 내 고충 상담 창구 전문성을 강화하고 뭐 예방 교육도 내실 있게 진행하겠다 뭐 이런 설명도 보충을 했고요. 네. 다만 사실은 뭐 이런 표면적인 얘기들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매년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추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. 네네. 또 이렇게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 피해자분들도 분명 계실 거기 때문에 네. 그런 분들까지 합하면은 사례가 더 많을 텐데 이런 근본적인 어떤 성차별이나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하게 인지를 하고 사실은 많은 그 사회가 조금 더 고민을 더 심각하게 같이 하려는 그런 노력을 병행이 돼야 이거는 뿌리를 뽑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네. 그러네요. 우리 사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. 어릴 네. 때부터 또 이런 성인지 감수성 이런 또 교육이 절실하다는 것도 느낍니다. 맞아요. 네. 네. 그래서 저희 잠시 후 3, 4부에서 또 관련해서 성교육 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눌 예정이거든요. 유익하겠네요. 네, 오늘 3, 4부까지도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고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여러분의 또 이야기 또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내용과 연결해서 또 여러분께 전달될
될 수 있었던 것 같네요. 자, 오늘도 소식 잘 들었고요. 위클리 핫 이슈. 오늘은 좀 저희가 좀 무거운 소식들이 많았는데 그러게요. 다음 주에는 좀 좋은 소식들이 더 가득했길 바라면서 네. 네, 함께 하도록 할게요. 고생 많으셨어요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